눈물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 안구 건조가 생길 수 있고요. 파스에 있는 멘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좀 더 낫고 있구나, 치료 효과가 있진 않거든요. 제가 쿨한 걸 써도 여러분들은 순한 거를 써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렌즈를 껴서 눈이 건조한 편이라 인공 눈물을 자주 넣는데요. 렌즈를 낀 상태에서 인공 눈물을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눈물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눈물이 붙어 있게끔 하는 점액층과 수분층,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끔 하는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안구 건조가 생길 수 있고요. 눈에 넣는 연고를 귀에 바르거나 아니면 코 안에 바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멸균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인공 눈물은 이제 눈에 넣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약보다 멸균 과정 같은 공정을 한 번 더 거치거든요. 약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이 가장 간단한 치료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만 넣는다고 해서 완전히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한 번 60관 정도를 받아가거든요. 그걸 3박스 정도 받아가거나 좀 많이 받아가실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는 건 맞습니다. 소량으로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제 진료비랑 약제비가 들기 때문에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는 안약들도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안약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만으로 약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회용은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원래는 따서 바로 버리셔야 되는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따서 버리지 않고 좀 다시 쓰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제약사 측에서는 지금 용량들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고요. 뚜껑도 다시 못 닫도록 겉에 포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써야 되기 때문에 감염들을 막기 위해서 보존제를 쓰는데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 보존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루에 6번 이상 사용하거나 그러면 눈에 부담이 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에는 보존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한번 따고 나면은 뚜껑을 다시 닫는다고 해도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는 게 좋겠고요. 저도 아까워서 하루 정도는 예전에 쓰고 그랬는데 목이나 이런 데 바르면 수분 보충도 되고 좋으니까 그냥 피부에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르고 안 흐르고의 차이는 점도의 차이인데요. 점도가 높다는 거는 눈에 오래 남아서 수분 공급을 오래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구 건조가 정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인공 눈물이 아니더라도 겔 타입으로 바르는 인공 눈물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형들을 한번 써보시고 잘 맞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점도가 높을수록 눈에 오래 남아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물감도 있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 넣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점도가 낮은 거를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드렌즈를 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합니다. 소프트 렌즈를 끼는 경우에는 다회용을 쓰면 보존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보존제가 렌즈에 침착이 되면서 산소 투과도 같은 걸 낮출 수도 있고 눈에 자극이 되고 각막 쪽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을 쓰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렌즈를 빼고 나서 인공 눈물을 쓰시되 인공 눈물을 넣은 다음에도 바로 렌즈를 착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렌즈를 끼는 게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눈물 안에는 리소자임이라고 해서 눈을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인공 눈물로 인해서 그 리소자임이 많이 희석이 되게 되면 눈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처방을 받고 나서 수시로, 자주 이런 코멘트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 간격으로 넣어야 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통 수시로 넣으라는 말은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넣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눈물을 생성하려는 힘, 기존에 있던 눈물 단백질 같은 것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넣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이때 자주 넣는다라는 말은 1시간 안에 4번 정도 넣을 때 눈이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넣는 거라고 해서 1시간에 4회 이상, 5회 이상 저만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눈에 가려울 때 넣는 안약이라고 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였더라고요. 예전에 사놓은 걸 눈이 가려울 때마다 잠깐씩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버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한번 사놓고 되게 아껴서 이런 안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뚜껑을 닫는다고 해서 보관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뚜껑을 딴 다음에는 서늘한 곳에서 잘 보관하셨을 경우에만 한 달 정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공 눈물만으로 된 인공 눈물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비타민 안약이라고 해서 비타민 성분도 들어가고 가려움증이나 충혈을 완화해주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안약이 있어요. 이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인공 눈물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건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히알루론산도 있고 포비돈,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트레알로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 건조증에서는 CMC나 히알루론산 등등의 성분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거를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물감이 있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서 염화칼륨과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된 인공 눈물을 씁니다. 이게 실제 분비되는 눈물과 조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걸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약을 넣어서 안구 건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안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본인이 눈이 왜 건조해지는지를 알으셔야 되고요. 건조한 환경,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 컴퓨터나 TV를 오래 보는 것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되는 눈 영양제도 같이 드시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